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윤석열 누가 역사의 승자될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거야말로 정치부 기자 40년을 한 윤창중이가 아니면 나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요즘 참 제가 몸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선 정국을 논할 수 있는 제 양심과 제 정의감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 후보로 나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대구로 내려가게 되는 이 박근혜 대통령, 과연 두 분은 어떤 관계로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겪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역사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의 그 일부분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윤석열과 박근혜는 서로가 피할 수 없는 은하무 다리 위에서 만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사저, 유계면 대구 달성군 쌍계리, 네? 유가면 쌍계리에 인산인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지금 주변에 인산인해라는 거예요. 이미 인산인해라는 거 불과 일주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이사한다, 거처를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핫플레이스, 관광 명소로 부상하게 된 거죠. 정말 격세지감이고 감개무량이에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걸로 봤습니까? 자, 자신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토록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이의 세상이, 거침없는 윤석열의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윤석열의 거침없는 질주를 가로막게 되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얼한 이야기죠. 리얼한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었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45년을 구형해가지고 30년형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홈리스로 만들어버린 그 윤석열과 박근혜와의 역사의 무대에서의 정면 대결. 정말 이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거 이런 장면들을 보는구나. 어제 차질 없이 잔금을 다 치르고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내려와가지고 달성군과 이 경호협력을 했고, 지금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 아무 차질 없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주에 따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대구 매일신문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객 북적, 주변 식당은 특수, 인근 상가 손님맞이 싱글벙글, 달성군 임시 주차장 화장실 설치, 경찰 주야로 교통 안전에 만전.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저의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했어요. 이거 윤카세 TV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른바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와가지고 파파라치들이 그 사저 안방까지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호처한테 제가 촉구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정말 모든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가 완전 아파트 숲입니다. 아파트 숲. 그리고 담장에서 지금 가드레일을 철거했는데 거기다가 의자 하나만, 이 조그마한 의자예요. 그 간이 의자 하나만 놓으면은 다 안까지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 경호상으로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 문제부터도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퇴원하는 날짜만 남았어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달성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저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내부 도면을 가지러 왔다. 제가 볼 때는 뭐 내부 도면도 도면이겠습니다만 주변을 둘러본 거죠.
그러면서 퇴원 날짜는 병원이 정하는 것이다. 퇴원 날짜. 3월 2일에 퇴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전에 3월 5일, 6일쯤에 대구로 내려가실 거냐? 아니면은 3월 9일을 넘길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유영하 변호사만 오로지 알고 있는 거예요. 유영한 변호사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소설이야.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대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비롯해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침묵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드라마의 제2막이 올라가고 있다.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려웠던 그 인생의 또 다른 그 어려운 또 다른 2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태블릿 PC 그 악랄한 날조 위조 사기 보도,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김순왕,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의 배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배신이라고 합력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의 공범관계라고 한 터무니없는 이 음모, 조작, 이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석연치 않은 영합 의혹,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2년 4개월 동안 했던 국무총리 정홍원의 무책임, 그리고 권성동 일당의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일당이 박지원 세력과 영합해가지고 주군을 배신한 이른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 상정, 2016년 12월 3일 그리고 12월 9일 불과 6일 만에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사나 어떤 조사나 어떤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오로지 가짜 뉴스와 권력의 눈이 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만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불과 3개월 만에 헌재한 역사적 인민재판, 그리고 3월 30일 2017년 3월 30일 구속, 이어서 4년 9개월간의 파란만장한 죽음과의 사투,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에 의한 전격적인 사면, 2021년 12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한 석방,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과 퇴구행,
정말 폭풍 속을 달려온 듯한 심정이죠. 자,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자, 그러면 그걸로 모든 건 끝나느냐? 이른바 역사의 강 속에 모든 것은 끝나느냐? 어림없는 소리죠. 누가, 어느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누가, 어느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해서 무려 4년 9개월이라고 하는 장기 수감을 견디도록 했느냐? 이거 책임자 발라내야죠. 생선에서 뼈를 발라내듯이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그 진실을 규명하고,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박 대통령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른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루려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세력을 규합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이미 완전히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빅피처가. 어떤 세력을 결집해서 탄핵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바로잡기. 딱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를 박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장애물, 더 정확히 말하면 최대의 적은 누구냐? 그건 상식적으로 윤석열인 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방해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 그게 윤석열인 거예요. 윤석열로서는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자신의 국정 운영의 가장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은하무 다리 위에서 만나게 된 거다, 이게.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대의 장애물과 공존하면서 결과적으로 역사의 승자가 되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혔던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윤석열을 넘어서 최종적인 역사의 승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갔을 때 이미 지금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라이벌도 아니고 적도 아니에요. 문재인은 아닙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세 가지 목표, 세 가지 야심.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을 이미 굳혔고 거기에 따른 빅피처를 완성해 놓았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야 된다. 철저한 현실주의자. 현실 정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자가 된다면 윤석열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물과의 맞대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수가 있다면 이길 수가 있어야만 탄핵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패배하게 된다면 승자가 쓰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건 윤석열이가 쓰게 되는 역사, 윤석열한테 탄핵사를 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승자가 돼야만 그 억울한 탄핵과 감옥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현대사 일부를 승자의 입장에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승자가 될 때만이 역사의 승자로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유를 갖고 긴 안목에서 긴 안목 뉴 박근혜 그야말로 신비주의 엘리트주의 이걸 다 깨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국민의 어머니가 되는 그 국민의 어머니 이른바 모성 정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기로 한 결심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절묘한 그야말로 한 수다. 여러분,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악담을 하거나 굳이 제가 뭐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가 작년 6월 29일부터 정치 입문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소한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몰인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요, 반드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반복한다. 이게 역사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박근혜의 관계는 제가 지켜봤던 전두환과 김대중의 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전두환은 김대중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사형을 시켰어요. 5.18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던 김대중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을 잡았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잡아놓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해창이가 아니고 누구였느냐? 김대중이었어. 김대중 씨가 대한민국이 북한 핵을 이고 살게 만든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친 그런 역사의 인물이지만 감정을 빼고 요 두 가지만을 보게 되면은 이른바 전두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이가 전두환을 용서한 거야. 자신을 일본에서 붙잡아온 박정희를 용서한 거야. 이게 윤석열한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이게 윤석열한테 과연 찾아볼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이순자 여사가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가장 평온했다. 그리고 김대중 뭐냐? 5.18에 대한 정치 보복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한테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할 거라는 싹수를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가 이른바 윤창중이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석고대죄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들이 윤석열에 대한 마음의 이 빗장, 그 마음의 문을 분명히 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김대중 씨가 이 김종필과 DJP 연합을 한 게 지역연합이라는 그 효과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수가 김종필이라고 하는 보수 이 정객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겠다. 내가 세우겠다. 동서화합을 이루겠다. 여기에 보수 중도층들이 빗장을 열은 거죠. 네. 과연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이겼다.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보수파리, 수박 보수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청산에서 정통성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 탄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 이거지. 윤석열이가 노무현 영화를 보고서 혼자 2시간 울은 그 이른바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전제가 맞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을 경우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부관 참시해가지고 자신의 정권에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작살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난 본다 이거죠.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의 이건 동물적 감각이다. 이게.
이건 엄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야. 이런 세상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대선에 질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윤석열 세력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모함과 공격을 할 겁니다. 당신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또 박근혜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죠. 어림없는 소리죠. 국민일보에 제가 분명한 증거를 갖고 얘기해요.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썼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산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게 최선이다 이거야. 최선이다.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해도 역작용이 불고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윤석열이가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냥 침묵해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른바 정치 세력과 자신의 최대 적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와 개인이 처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 책임과 사명이라는 그 각도에서 본다면 문재인은 떠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문재인을 불러서 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감옥에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그건 역사의 신에 맡기면 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뉴 박근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5년 2개월 동안 탄핵과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한 원칙 있는 세력 규합.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격세지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유영아 변호사를 영입하려 한다는 유영아 변호사 영입설까지 어제 나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이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까지도 불러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송영길이가 연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유영아 변호사하고 연대 법대 1년 대학 선후배입니다. 송영길이가 중앙일보에 통화해서 유영아 변호사와 소통하는 사이다. 뻥을 쳤겠지, 뻥을. 이 뻥쟁이니까. 최근에도 유영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따로 전했다. 송영길이가 나서면서 한때 민주당 안팎에선 유영아 변호사 영입설까지 돌았다. 유영아 변호사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강해졌다. 여러분, 지난번 2020년 4.15 총선 때 윤창중이가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죠. 유승민을 잡으려고 제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평가해달라. 그때 4.15 총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입에 올리거나 유승민을 입에 올린 후보가 아무도 없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그런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주성영이가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성과와 탄핵을 재평가하는 거다. 이러면서 박근혜 이른바 파리, 박근혜 파리를 시작하는군요. 이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비웃은 윤석열, 유승민, 최재형. 어제 윤석열이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적 배신자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유승민을 만나가지고, 유승민이야말로 국민의 힘의 원로이시고 가장 소중한 최대 자산이라고 격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인 이상 어떻게 이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승민이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십니까? 당의 원로시고, 유승민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괴멸당할 뻔했잖아요. 그걸 막은 게 누구냐? 태극기 세력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유승민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대통령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백의종군 하겠다. 조건과 직책 없이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 이게 유승민의 밑바닥입니다. 미천이에요, 이게. 유승민이가 왜 나왔어요? 왜 죽은 듯이 있다가 왜 나왔냐 이거야. 박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니까 이제 대구에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된다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된 거야. 유승민은 정치 생명이 끝난 거야. 네? 대구, 부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이 바람이, 박근혜 바람이 서울 수도권에 불게 되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2024년에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되면 기본을 먹고 가는 거야, 기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그 세력은 이른바 종말을 완벽하게 고하게 되는 거야. 2024년 길게 봐야.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유승민이가 서로 눈이 맞은 거지. 이른바 대구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박근혜 바람을 어떻게 차단하냐. 자, 이해는 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배신자라고 하는 유승민하고 손을 잡은 거야. 유승민한테 지푸라기를 던져준 거죠. 유승민한테 그 지푸라기를 잡고서 나온 거야. 네? 여러분 이규택 대표님 지금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오늘 특별 게스트로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 감정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으면 제가 첫 번째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게. 상징적으로 더 이상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냐.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거지. 이 장면을 보고서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면 그건 보수가 아니야. 그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유승민이 좋다? 그건 인간적으로 그건 창녀야.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인간적 창녀인 거야. 나는 보수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유승민이 좋다? 유승민이하고 손을 잡아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덕을 본다면 제가 감정을 빼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윤석열은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유승민을 손잡았어. 그 이유가 뭐냐? 황교안이나 박 대통령을 출당시킨 홍준표나 똑같은 생각이었거든. 막상 당대표가 돼보니까 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카리스마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손잡아가지고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유승민하고 손을 잡았다가 완전히 폭망하고 지금 완전히 저렇게 낭인이 되고 있다. 낭인.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사람이 그냥 노숙자야. 노숙자. 이런 걸 보면 역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윤석열이가 그대로 모방하는 거야. 그대로. 근데 그 유승민을 데리고서 종로에 가가지고 최재형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저건. 그래. 윤석열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한 거야. 네. DH 성님 감사합니다. 이건 완전히 모욕한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덕에 대통령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는 이 드라마, 이 꽤 윤석열이가 유승민을 만나가지고 백의종군 어쩌고 하면서 그 유승민하고 같이 종로에 가서 최재형과 만세를 부른 이 기획을 누가 했느냐 본다면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의 합리적 의심인데 나는 권영세가 했다고 봐.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 대놓고.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비호감 인물 선거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20일을 앞두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그건 사기꾼이야. 그건.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이가 될지 안철수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3월 9일 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역사의 힘밖에 모르는 거야. 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써니데이. 네, 미국. 저게 유럽이군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을 받았을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비극이 왜 왔느냐? 이걸 냉정히 봐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냐? 배신이야. 아버지의 불행, 아버지의 시에는 이른바 김재규와 이 배신, 측근 배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배신이고, 그 김재규뿐만 아니라 이른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유신말이 살 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짓밟는 그 폐류를 보면서 이를 갈았던 거예요. 이를 갈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극은 정작 어디서 왔냐면 배신에서 온 거예요. 그 배신은 뭐냐?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이미 그때 탄핵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냐? 유승민.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냐? 김무성이. 그때 당 대변인이 누구냐? 전효욱이야. 전효욱과 공동 대변인이 누구냐? 임태희인 거야. 임태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승민, 김무성, 전효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과잉 충성과 충성 경쟁, 그리고 이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씨가 이미 천막 당사 시절부터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중이가 이런 것을 다 목격하고 경험해온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정치 세력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기계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주적인 세력으로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103석의 금배지가 있고 어쩌고 하는 것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현혹된다면 제2의 탄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최재형이가 누굽니까? 최재형이가 감사원장 그 말 들 때 여기다가 마스크에다가 태극기를 붙이고 나온 사람. 완전히 태극기 세력으로 속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재형 원장이 정치한다면서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김영우의 김영우.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자 국회 국방위원장이야. 그 국회 국방위원장은 아주 터가 나쁜 데야 보면. 유승민도 국방위원장 했고 그 뒤를 이은 게 김영우인데 그 김영우를 앞에 내세우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가지고 최재형이가 뭐라고 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전원일치 파면한 그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랬어요. 존중해야 한다. 아니 법률가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이건 완전한 기회주의자야. 지금 수많은 법률가들이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완전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가지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하고 유승민하고 윤석열하고 만세 삼창을 했어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찍고 안 찍고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이 이재명을 찍고 안 찍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조윤창중은 3월 9일 아침 6시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뺀 상태에서 저는 제 판단을 유보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규택 전 친박연대 대표,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파리들의 배신, 이규택 대표 인터뷰. 자, 이규택 대표님 제가 전화로 불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처음 한 게 뭐냐면 이른바 박근혜 세력을 난도질한 거예요. 이른바 친박들을 그냥 도륙을 한 거죠. 그 피해자 한 분이 누구냐면 이규택 대표십니다. 그 이규택 대표가 당시에 만든 게 뭐냐? 친박연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관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보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규택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기사가. 지금 여러분들도 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완전히 말이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박근혜 파리들이 이규택이라고 하는 그 지조의 인물, 대한민국 정통 보수의 상징적인 그 지조의 인물을 팔아야만 윤석열 캠프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더 처받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사람을 인격 매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어제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뭐냐? 이른바 박근혜 팔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그 저항했던 세력은 한 세력은 뭐냐? 한 세력은 이재명 캠프로 간 거예요. 한 세력은 어디로 갔느냐? 윤석열 캠프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과 윤석열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라고 모인 데가 어디냐? 이른바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 전선의 자국전에 이게 어떻게 이규택 대표가 윤석열한테 감투 하나 받으려고 들어갔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이규택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규택 대표님이 그런 회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규택 대표님께 너무나도 기대가 많았던 분들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이규택 대표님을 정말 특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갑니다. 대표님,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또. 저랑 통화를 했는데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 예. 네네네, 지금 생방송이신데, 대표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언제 지금? 예. 지금 아주 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자, 받았는데. 예, 대표님. 자, 시청자 여러분, 전화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네. 대표님? 네네. 지금 노컷 뉴스에 말이죠. 윤석열 캠프에서 친박의 상징인 이 강성 친박계로 꼽히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산하 조직인 미래를 여는 희망위원회의 수장으로 공식 합류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여기에는 홍문종 대표를 필두로 해서 이인재, 김관용 전 경북지사가 상임 고문을 맡고 이규택 전 의원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보도가 노컷 뉴스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났어요. 자, 우리 어떤 겁니까 그 진실이? 아니 제가 어제 그저께 오후에 예. 어느 그 유튜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콘지스에 그런 뭐 이규택 고문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보도냐,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하하. 저는 소치하니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근데 몇 달 전에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윤석열 당내 경선할 때도 전직 의원들 몇 명이서 한 60-70명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단체에서 또 이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다 가지고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제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명하고 그래서 지금은 단지 오해가 풀렸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또 뭐 이게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마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저를 다 걸고 가려고 아마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대표님이 의사 표명이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조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정치적 신의를 지금까지 줄곧 지켜온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우리 이규택 대표님을 모셔가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효과도 있고 네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치적 신을 지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이규택 대표님의 이름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꼼수를 좀 주는 건데. 네네. 그런 야발꾼 같은 그런 정치라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예예. 홍문종 의원이 옛날 공화당을 탈당하면서 만들었던 친박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박신당에 옛날에 네. 4.15 총선 전에 네.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당을 창당해가지고 저도 거기 합류를 했었어요. 예예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또 전 탈당을 해가지고 예. 현재는 제가 국민의힘에 지금 당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벌써 이미. 아하. 총선 직후에 2년 전에. 예예예. 예, 있는데 얼마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홍문종 의원이 친박신당과 함께 합류를 해서 예. 노컷뉴스에 예. 해서 미래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네. 이규택을 고문한다는 그 기사를 보니까 홍문종 의원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가. 아하. 그래서 제가 그저께 밤에 예. 10시쯤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 홍문종 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예. 굉장히 좀 당황을 하더라고. 아하.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잘 모르면 왜 그때 이름이 있느냐. 아하. 혹시 그러면 내일 나와서 네. 내 이름을 거기서 넣었다 그러면 친박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갈 때 명단에 혹시 흘러갈지 모르니까 네. 즉각 빼라. 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예예. 나는 조용히 지낼 테니까 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빼겠다고 그랬는데 네. 아직 안 뺍니까 보죠? 예예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홍문종. 이게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예.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 무죄와 네.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를 예예. 시민단체와 하고 있는데 지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면 명예회복에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니다만 예예. 박근혜 아무 죄 없는 네. 돈 한 푼 받지 않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게 엮어가지고 예예. 조장을 해서 잡아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윤석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예. 국민힘당의 고위층에도 네네. 사과해라. 네네. 사과를 하면 내가 참여하겠다. 예예. 왜 사과도 안 하고 참여했냐? 네. 더군다나 한심한 거는 사과도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바라는 그 심보가 정말 괘씸스럽다. 하하.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전혀 그런 일 없는데. 네. 여기서 우리 또 윤창중 네. 갈수에서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요. 예, 예. 이규택 대표님이 이제 지금 우리 채팅창의 반응을 보면은 예. 그 진정성을 100번 믿는 분들도 많고 예. 또 과거에 이제 우리 공화당에 참여를 하셨다가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우리 이규택 대표님을 험담하는 분들도 계세요. 공화당 애들은 그렇죠. 네. 그러나 네네. 몰라 그렇지. 예예. 그때 홍문종이 내쫓을 때. 예예. 내쫓을 때 제가 조은진이한테 뭐라 하냐면은. 예. 지금 내일 모레 총선이 다가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네. 둘 다 지옥군 내라라고 하고 있는 판인데. 네. 왜 내쫓느냐. 아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 둘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랑하는 분이고. 네네. 그런 분이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가라. 네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홍문종을 윤리위원회 해가지고 내쫓더라고. 예예예. 그래서 제가 거기 반발해서
그럼 나는 공화당에 있을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다. 네네. 그리고 일부 의원이 들어가는데 홍문종 제 국회의원이 김항식 의원이 있어요. 네네네. 그 양반하고 같이 가다가 그 양반이 들어가려 했더니 공화당 당원들이 그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네. 엘리베이터에서. 네네. 막 들어, 이 사람 들어가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아마 나치스 땅에도 없었던 이게 무슨 짓이냐. 예예.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고 돌아서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메시지 보내고 탈당하는 거예요. 네네. 대표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네, 좋은 일가 잘하고 공부도 기억하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만 따랐으면 내가 공화당 탈당을 합니까? 예예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국회의원을 이렇게 내가 뭘 할 거예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무죄 석방과 단의 무효를 주장해서 조은진이가 나보고 좀 무죄 석방본부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 들어간 건데 그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총선을 앞두고서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결국 싸우는 바람에 지가 나온 그 이전 두고 싸우는데 내가 나이 먹는 거 왜 있어? 예예예. 그 다 내쫓았잖아요. 후원부들. 이석구 변호사도 나같이 다 나지. 이정훈이가 박태호도 나오고 인지원도 그거 고소한 사람들 다 내보냈더라고. 네네. 저 대표님 지금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이제 하셨고요. 첫째, 윤석열 캠프에 갔다는 이야기는 이건 완전한 날조다.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에서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진실이 다르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날 오후 4시에도 또 출연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이규택 대표님을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시청자 중에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선입견, 편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윤창중을 인신공격하고 우리 이규택 대표님을 인신공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법의 처벌을 받을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